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, 오늘.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. 두 번째는 한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. 세 번째는 현실과 내 생활에 연결하기. 인문학 공부하는 방법입니다. 주소는 제가 대충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. 문학, 철학,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하나를 콕 찍자. 자세하게, 좁게. 그리고 나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습을 해야 돼요.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.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. 그러려면 한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 됩니다. 여러 분야를 이렇게 뒤적뒤적 거리다가는 절대 이게 불가능합니다. 세 번째, 이걸 알았다면 내 현실과 내 생활, 우리 시대, 우리 사회,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. 이게 생활과 인생의 해법을 제시하는 능력과 연관이 됩니다. 중요한 겁니다.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어서 이거하고 이거는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이거는 잘 안 돼요. 연습이 안 돼 있고 이거는 약간의 훈련도 좀 필요합니다. 자,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조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인데요. 여러분들 책 한 권 읽고 나면 기억 안 나시죠? 이 책 다 읽고 마지막 딱 덮으면 아무 생각 안 납니다, 정말로. 주인공 이름도 생각 안 나고요. 지연이도 생각 안 나고요. 내용인지 하나도,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요. 기억이 안 나거든요. 그래서 나는 머리가 나쁜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. 저도 그렇고. 그래서 제가 젊은 시절에 이 문제 때문에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. 나는 왜 읽어도 기억이 안 남지? 이걸 어떻게 하면 기억에 남게 할 수 있을까?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. 그래서 줄도 치고 포스트잇도 붙이고 옮겨 적기도 하고 외워보기도 하고 이렇게 컴퓨터에 이 그림처럼 이렇게 따로 저장해 보기도 하고 온갖 노력을 했었거든요. 그 노력의 결과 쓴 책이 생산적 책 읽기라는 책이었습니다. 이것도 책이 되더라고요. 누구나 이런 경험 계실 거예요. 왜 그러냐? 사람이 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. 망각하는 능력. 나쁜 게 아닙니다. 망각하는 능력이. 이걸 잘 오랫동안 기억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따로 필요합니다.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은 혹은 강의를 듣는 것은 학이라고 말씀드렸죠. 그 후에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다른 작업이 필요합니다. 그걸 습이라고 합니다. 온갖 방법을 동원하셔서 여러분들만의 습을 만드셔야 됩니다.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많이 읽고 나름대로 공력을 좀 쌓았다는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하는 겁니다. 따라하는 게 가장 빨라요.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? 선진국을 따라했기 때문입니다. 제일 빨라요. 그런데 따라하기만 하면 안 돼요. 따라하면서 나한테 맞게끔 재가공을 해야 합니다. 제가 여기 책을 읽고 있는데 이 포스트잇 잔뜩 붙여놨죠? 이거 제가 대학교 때부터 시도했던 방법이거든요.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. 뭐 미네르바 모의도 다 하시죠? 그리고 아예 포스트잇 같은 걸 한 10장 정도 떼어가지고 색날개에 붙여놓고 시작합니다. 이렇게. 수입장 붙여놓고 시작해야 돼요. 그래야 필요할 때 바로 붙이니까 이렇게. 그래야 떨어질 일이 없죠. 그리고 읽다 보면 이렇게 메모할 일도 있거든요. 이렇게 메모도 합니다. 다 읽죠. 다 읽고 나면 이걸 노트북에다가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따로 정리합니다. 제가 파워포인트로 하는 이유는 파워포인트로 하면 머리에 구조화가 잘 돼요. 한글로 쓰시면 글자 편집하기는 좋은데 문장으로 편집하기는 좋은데 한눈에 쏙 안 들어와요. 그래서 가능하면 파워포인트나 그림 도구 안 되면 손으로 쓰시면 되거든요. 구조화시키는 방식을 스스로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제 노트북에 수백 권의 책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강의가 필요하면 이 책을 꺼내서 중요한 내용
조금 응용하고 바꾸고 해서 새롭게 재편집하고 막 이렇게 바꿔서 강의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책 쓸 때도 그렇게 활용이 되고요. 이게 다음에 어떻게든 활용될 거라고 믿고 따로 정리하셔야 됩니다. 이거 하시다 보면 좌절하시거든요. 와, 읽는 시간보다 정리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. 와, 나 못하겠다, 이거. 시간 너무 많이 걸리네. 다른 방법 있겠지. 나 안 할래. 이렇게 되실 거거든요.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셨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, 못 찾으셨으면 계속 하십시오. 책을 10권 읽는 것보다 2권을 읽고 2권을 정리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. 정리하는 건 그만큼 중요합니다. 그래야 기억에 남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내 것이 되거든요. 아인슈타인이 한 말인데요. 내가 아는 것을 할머니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정말로 아는 것이다. 이걸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해놔야 돼요. 사람은 정리를 하면서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정리 방법도 이런 슬라이드가 있으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쭉 쳐요. 그리고 그 밑에는 한 칸 띄워서 자기가 생각하고 알아낸 내용을 설명해서 붙여 넣는 거죠. 그리고 인터넷에 좋은 자료가 있으면 또 끼워 넣기도 하고 그림도 좀 가져와 보고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 파워포인트 시트를 매력 있게 재구성해 나가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한 권이 끝나죠. 이게 두꺼운 책은 파워포인트 시트가 100장 정도 나오거든요. 적은 책도 20, 30장은 나와요. 그러니까 보통 한 4, 50장 정도 나오신다고 봐야 돼요. 책 한 권 정리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. 그런데 그렇게 한번 하시면 이게 책에 대한 애착과 소중함이 물 밀듯이 밀려오실 거예요. 그래서 이 책을 포스트잇도 붙여놨고 줄도 쳐놨고 메모도 해놨고 정리도 해놨죠. 남들에게 못 빌려줍니다. 절대 못 빌려줘요. 빌려주지 마십시오. 빌려달라 그러면 욕을 해서 쫓아내버리십시오. 정 안 되면 한 권 사주시든지. 네. 이게 책 읽는 활동이 뭐냐 하면요. 종합적인 활동이거든요. 단순하게 읽고 그냥 꽂아 놓는 활동이 아니고 종합적인 활동입니다.